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시아버님이 아주버님에게 말했어요. 혹시 정 급하면 얘기해라. 혼자 소갈이 하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진짜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아주버님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두 분이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더니 눈에 잔뜩 힘까지 준 채 말했어요. 급하면 말하라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은 무슨 말이야. 요즘 네 형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정 힘들면 아버지가 좀 도와주겠다 그 말인 거지. 시어머님이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형 사업이 안 좋아진 걸 왜 아버지가 도와줘요? 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네 형 사업 망하게 그냥 보고만 있으라 그 말이냐? 사업이 망하든 말든 그건 형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왜 아버지가 형한테 돈을 주느냔 말이에요. 설마 그동안 이런 식으로 아버지 돈 야금야금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밥 먹다 말고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남편을 노려봤는데요. 나도 엄마 아버지 자식인데 형이 재산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형이 나한테 그랬잖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다 큰 어른이 왜 부모한테 손을 벌리냐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형이 이러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 둘째야, 그만하자.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갈 대로 돌아간 남편에게 그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형이 찔리긴 찔리는 모양이네.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니. 여보, 그만 좀 해. 진짜 왜 이래? 이거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뭐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그런 건가? 평소에 엄청 고상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형도 결국 똑같네 뭐. 암튼 형 절대 아버지한테 손 벌릴 생각 하지도 마. 명심해. 그랬다간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이 아주버님을 있는 대로 노려보며 외쳤는데요. 꼭 참고만 있던 아주버님도 지지 않고 남편에게 버럭했어요. 내가 언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했어? 지금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왜 혼자 발끈해서 난리치고 있어? 가만 보면 형 참 뻔뻔하고 이중적인 사람이야. 혼자 착한 척은 다 하면서 뒤에서 아버지 재산이나 탐내고 있잖아. 너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아버지 도움 안 받는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지금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역시 형은 대단한 사람이야. 결국 오늘도 나만 나쁜 사람 만드네. 그래, 이 모든 게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뭘 어쩌겠어? 형은 착하고 마음도 바다같이 넓은 사람인데 말이야. 너 진짜 그만하라고 했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나랑 단둘이 해. 왜? 형이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데 혹시 정체가 들통날까 봐 그러는 건가? 역시 우리 형은 무서운 사람이야.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주버님을 노려보고 있었고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한 아주버님 입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너 그만하라고 했지. 부모님 앞에서 꼭 이래야만 했냐?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그래 미안하네. 내가 아주 멍청하고 모절이라. 야, 너 입 다물라고 했다.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식탁 의자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우선 시아버님의 얼굴에는 화를 넘어 분노가 가득해 보였고 시어머님은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둘째야, 지금 형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 첫째도 그만하고. 그렇지. 엄마 아버지는 맨날 형편만 드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 어디서 주워온 건 아니죠? 남편이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가만히 듣고만 있던 형님이 갑자기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어요. 서방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주워왔다고 하기에는 형제가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전 처음에 쌍둥이인 줄 알았잖아요. 봐봐요.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남편이 배가 좀 나온 거 빼곤 완전 똑같다니까요. 안 그래, 동서? 네? 아, 네. 사실 많이 닮긴 닮았어요.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형님의 뜬금없는 말에 순간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했지만 제가 꼭 참은 채 대답했어요. 아니지, 닮은 게 아니라 완전 똑같다니까. 암튼 그러니까 서방님 괜시래.
서방님한테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혹시나 어딘가에 진짜 부모님이 살아계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딱 봐도 형제가 확실하다니까요. 형수님, 지금 이상하게 저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놀리긴 언제 놀렸다고 그래요. 서방님이 먼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묻길래 제가 대답한 거잖아요. 절대로 아니니까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어휴, 진짜 짜증나서 못 있겠네. 라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도 벌떡 일어난 채 신부님께 꾸벅 인사를 드린 뒤 남편의 뒤를 따라 나섰는데요. 형님이 나중에 전화할게라며 손으로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 때문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는 시댁을 나섰는데요. 자꾸만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아서 참느라 어찌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어찌나 불만을 토해내던지 투덜이도 이런 투덜이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니죠. 삐돌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아무튼 집에 돌아가서도 남편은 제게 끝도 없이 불만을 토해내다가는 홀로 소주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 휴대폰에 울려서 보니 형님이었어요. 동서, 서방님 좀 어때? 그냥 그렇죠 뭐. 앉은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더니 잠들었어요. 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맥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던 사람이 진짜 화가 나긴 났나 보네. 전 도무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 난리를 치는 건지 답답하고 그렇네요. 괜시리 남편 때문에 저까지 시부모님 눈치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형님한테도 죄송하고요. 동서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서방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암튼 채씨 형제들 때문에 우리까지 난감하네. 근데 가만 보면 형님은 진짜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두 형제가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난 그냥 내 말 한 거밖에 없는데 뭐. 사실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둘이 완전 붕어빵인데 출생의 비밀이라니. 암튼 형님 덕분에 싸움이 끝나서 다행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바늘방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가고 나서 별일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던데. 걱정 마. 내가 잘 위로해드리고 왔으니까. 그건 내가 전공이잖아. 역시 형님밖에 없어요. 형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아찔하네요. 동서, 두 사람은 맨날 투닥투닥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지금 우리 사이 이렇게 좋은데 혹여나 저 인간들 때문에 사이 나빠지지 말자 그 말이야. 당연하죠. 저는 그냥 형님 편인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주버님 사업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돈 좀 마련해 볼까요? 괜찮아.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지금 나도 벌고 있고 정 안 되면 친정에 말해서 돈 좀 빌려도 되고.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알겠어, 형님.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우리 시댁은 아주버님과 남편, 두 형제가 전부입니다. 두 형제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한 몇 년 동안은 둘도 없는 형제 사이였거든요. 물론 형님도 성격이 참 유쾌한 분이라 저랑 형님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주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주식을 하는 모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회사 월급보다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이 주식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 말로는 대한민국에서도 몇 명밖에 모르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자기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 주식에 몰빵을 해야 한다며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투자해서 곧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잔뜩 상기된 채 말했거든요. 여보, 우리 회사 최 과장님 말이야. 이번에 주식에서 대박 나서 외제차 뽑고 집도 큰 평수로 이사 갔대. 여보, 우린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착실하게 저축하자. 솔직히 주식도 잘못하면 노름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잘못되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데 난 그냥 지금처럼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사실 우리 정도면 아주 돈에 쪼들리지도 않고 괜찮잖아. 우리가 괜찮게 뭐가 괜찮아. 그래봤자 평생 직장인인 거지. 회사 다녀서 돈 벌어봐야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인생은 말이야 한 방이야.
적어도 우린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은 하나 해주셨잖아. 내 친구들 보면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살 것 같다고 맨날 한숨만 쉬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 복 받은 거잖아. 여보, 이번 정보 진짜 확실한 거니까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그 회사 주식 쓸어 담아놔야 된다니까? 이거 터지면 당신도 이제 강남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뭐? 절대 안 돼. 이래서 아버님이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그냥 이혼이야. 당신은 양심도 없어? 어떻게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을 한다는 소리를 해? 절대 안 돼. 이 집은 절대 안 돼. 남편이 다시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제가 최대한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남편이 시아버님을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주식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시아버님이 절대 안 빌려주실 걸 알았기에 남편이 우리 친정 핑계를 댔다고 하네요. 그 내용이 아주 가관도 아니었는데요. 우리 친정아빠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가게 됐다고 했답니다. 남편의 말에 놀란 시아버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물었던 것인지 형님이 놀란 채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동서, 친정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말은 나도 막 물어보기 좀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전화했거든. 서방님 말로는 사돈 어르신이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우리 아빠가요? 전 금시초문인걸요? 제가 친정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라며 급히 친정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지만 역시나 엄마한테 한바탕 잔소리만 듣고 전화를 끊어야만 했어요. 보증은 뭔 놈의 보증이야? 너 우리 집 가훈이 뭔지 잊었어? 물론 잘 알지.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보증은 서지 않는다. 잘 알면서 그런 걸 왜 묻고 난리야?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이야. 차마 우리 남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기에 급히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곧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 주식을 한다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자던 말이 퍼뜩 떠올랐어요. 그리곤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당신 진짜 미쳤구나.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온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지금 회사 사람들 투자하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당신 말대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그걸 담보로 하긴 좀 그런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말한 것뿐이야. 근데 나중에 주식으로 대박 나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으려고 했어. 진짜 미쳤다 미쳤어. 그 돈을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벌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정신 좀 차려.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제가 남편을 몇 번이나 뜯어말렸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형님과 아주버님께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남편을 막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보였거든요. 그 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우리 모두를 시댁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날 가장 화를 많이 낸 사람이 아주버님이었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주식한다고 사돈어르신까지 팔아가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돈까지 빌리려고 한 게 사실이야? 내가 떼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요즘 은행 금리도 낮은데 이 주식 사놓고 몇 달만 기다리면 몇 배, 아니 10배도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인생에 몇 번이나 오겠어? 넌 재수 씨랑 애들 생각은 안 해? 왜 대박 날 생각만 하고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 돈이 네 돈이야? 네가 왜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 만다 난리야. 너 절대 엄마 아버지 돈에 손댈 생각도 하지 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니까 형이야말로 뭔 상관이냐고. 혹시 내가 엄마 아버지 돈 다 가지고 갈까 봐 불안해서 그런 거야? 넌 대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 형도 사업 시작할 때 엄마 아버지한테 돈 빌려갔잖아. 근데 왜 난 안 된다고 하냔 말이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리고 우린 차용증까지 썼고 그 돈도 이미 다 갚았어. 그니까 나도 빌렸다가 몇 개월 뒤에 다 갚는다니까? 그럼 되는 거잖아. 형은 되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자체가 웃긴 거 아니야? 너 그러다 돈 다 날리면 어쩔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을.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주식은 여윳돈으로 해야 하는 거지. 너처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쪽박 차는 건 한순간이야. 내 친구 주영이도 주식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어. 나름 주식을 오래 했다는 주영이도 그렇게 말아먹은 판국에 네가 무슨 수로 대박을 쳐. 그리고 고급 정보? 네가 알고 있는 고급 정보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 아니 전 세계 전 우주가 다 아는 정보야.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주식 얘기 꺼내지도 마. 그때 아버지가 형한테 돈 빌려줄 때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과 아주버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요. 결국 시아버님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선포했고 남편이 아주버님을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는 시댁을 나왔는데요. 그 뒤부터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만 갔습니다. 둘이 만나기만 하면 남편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댔거든요. 나중에는 아주버님도 남편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기에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잡을 안 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남편과 아주버님을 화해시키고자 시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렀던 건데 그 난리가 났던 겁니다. 결국 그동안 꾹 참고만 계시던 시아버님이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며칠 후 우리 모두를 다시 불렀습니다. 니들 내 말 잘 들어. 형제라고는 딱 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형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시끄러워. 둘 다 잘한 거 하나 없어. 라며 시아버님이 서랍장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탁자에 올려놓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시아버님이 올려놓은 것을 바라봤는데요. 자세히 보니 남편과 아주버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신 이유가 궁금했기에 시아버님과 사진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니들 잘 들어. 다음 주까지 이 사진 보고 느낀 점 생각해서 와.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이 옛날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 사진 보면서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느끼고 오라 그 말이야. 아니 달랑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주시고는 무슨 느낀 점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투덜대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 사진 보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그 답인가 뭔가를 찾아오면 돈을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저는 돈 괜찮다니까요. 남편은 아주 신이 난 채 말을 하고 있었지만 아주버님은 별 흥미도 없어 보였어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다. 다음 주까지 그 답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여기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라며 시아버님이 통장을 흔들고 계셨어요. 아싸, 알았어요. 아버지 말은 이 사진 안에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 사진 안에 답이 있으니까 꼭 알아와야 한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사진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아까 형이 가지고 간 사진 봤지? 어땠어? 뭐가 어때? 아니, 내 사진이랑 뭐 다른 거 있었냐고. 글쎄, 장소는 똑같은데 사람만 달랐던 것 같은데. 그치? 아버지가 왜 이 사진을 줬던 걸까? 분명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게 힌트인 것 같은데. 당신 말이야. 형수님한테 전화해서 형이 얼마큼 알아냈나 한번 물어봐줘봐. 뭐? 지금 나보고 형님한테 전화해보란 말이야? 그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전화를 할 순 없잖아. 싫어. 절대 싫어. 형님이랑 나는 항상 중립이니까 두 사람 싸움에 우리까지 끼워넣지 말아줘. 우린 지금 충분히 잘 지내고 있거든. 제가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몇 날 며칠 동안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모양으로 나날이 신경질만 늘어가고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형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닭달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일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았기에 전혀 상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아버님의 의도를 절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일요일이 되었고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아마도 아주버님이 답을 찾았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인 듯 해보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보니 아주버님도 딱히 답을 찾지 못한 모양인 것인지 여전히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그래 답을 찾아왔냐? 아니요. 아무리 봐도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형이랑 나랑 옛날 집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 라며 남편과 아주버님이 궁금하다는 듯이 시아버님을 바라봤는데요. 그런 두 사람을 보던 시아버님이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들 사진 속에 그 안테나 기억나냐? 안테나요? 아, 이 안테나 기억나죠. 그때 그 시절 그 안테나로 뭘 했었는지도 기억나고. 그럼요. TV보다 지지거릴 때 탁탁 쳐도 안 나오면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래, 맞다. 바로 그거야. 시아버님께서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하고 내리치셨어요. 뭐야? 그럼 형이 맞춘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건 나도 알고 있던 건데. 둘째는 조용히 하고 내 말 듣거라. 라며 시아버님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기억나지? 그 사진도 옆집 박 씨가 사진기 샀다고 기념으로 찍어준 거잖니? 그랬죠. 그땐 우리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 아버지 일하러 가시면 우리 둘이 메뚜기도 잡으러 다니고 국자에 설탕 넣고 연탄불에다 달고나도 만들어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는지 아주버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말에 시아버님이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때 그 시절 TV 있는 집들은 집집마다 안테나가 있었어. 바람이라도 심하게 불던 날이면 옥상이나 지붕 위에 있던 안테나가 돌아가는 바람에 가족 중 누군가 올라가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전파를 잡아야만 했었지. 시아버님이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서는 큰 소리로 묻곤 했다는데요. 잘 나와? 아니, 왼쪽으로 조금만 더 돌려봐. 지금은 너무 돌렸어.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됐다. 내려와. 라며 안테나를 맞추곤 했답니다. 그 시절 생각이 나는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비록 그 시절 사는 게 많이 힘들었지만 네 엄마랑 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 그게 왠 줄 아냐? 니들 우애가 아주 좋았기 때문이야. 그때 니들은 추운 겨울이던 더운 여름이던 안테나를 서로 맞추러 나간다고 하던 우애 좋은 형제였어. 다른 집은 서로 안 간다고 싸우고 난리를 쳤다는데 니들은 항상 서로 옥상에 올라가겠다고 했지. 그때를 잘 생각해봐. 첫째는 내가 형이니까 내가 갈게. 둘째는 맨날 형만 올라갔잖아. 오늘은 내가 갈게. 라고 하면서 서로를 끔찍히도 챙기곤 했잖니.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맛있는 과자라도 생기는 날이면 그걸 안 먹고 있다가 서로 나눠 먹었고 말이다. 그랬던 니들이 어쩌다 이리 된 거냐?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먹고 살만 하지만 나는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구나. 지금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이놈의 돈이 뭐라고 니들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냐? 시아버님의 말에 남편과 아주버님이 방바닥만 내려다본 채 얼굴조차 들지 못했는데요. 돈들 필요하면 다 가지고 가. 이까짓 돈 우린 필요 없으니까. 형제지간에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이까짓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 여기 사진 좀 봐봐라. 둘 다 얼마나 해맑게 웃고 있는지. 정말이지 가난했지만 니들이 서로서로 챙기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인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다 제 불찰입니다. 아주버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고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돈에 미쳐서 이 난리를 쳤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니들 앞으로 우애 있게 잘 지낼 수 있는 거냐? 약속할 수 있어? 남편과 아주버님이 대답을 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다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던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는데요. 여보, 그때 내가 잠깐 미쳐서 대박 난다고 난리치던 그 주식 있잖아. 그때 그거 샀으면 진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어. 형 말이 맞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그 회사 주식 산 사람들이 곧 회사에 사표를 던질 거라는 둥 설레발치고 난리를 치더니만 지금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왜? 다 날렸대? 다 날린 정도가 아니야.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적자 투성인 회사였다는데 이번에 대표이사가 횡령으로 구속까지 됐다나 봐. 주식도 거래 정지됐고 상장 폐지가 확실하대. 지금 우리 회사 직원들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진짜 형 아니었음. 나도 완전 큰일 날 뻔했다니까? 남편이 사색이 된 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 남편은 절대 주식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바람대로 작은 것에 행복해하며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물론 아주버님과 둘도 없는 형제 사이가 되어 잘 지내고 있고요. 비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시아버님의 지혜로 인해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